노래가 한 사람을 만나 전혀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무대는 실제로 흔들리고 대중의 취향은 갱신된다. 장윤정의 히트곡들은 이미 그 자체로 시대의 표준이 됐다. 정확한 호흡, 또렷한 딕션,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인 멜로디와 건강한 슬픔의 톤, 그래서 후배 가수에게 장윤정의 노래는 벽이자 관문이다. 그 벽을 품위 있게 넘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목소리, 빈예설을 꺼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악보 밖에 정적까지 연주하는 타입이다. 과장을 덜고 감정의 결을 남기는 방식으로 같은 곡의 서사를 아예 새롭게 번역한다. 이 조합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곡의 외향적 카리스마가 내향적 잔상으로 바뀌어 흥의 노래가 사적인 위로로 변환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커버가 아니라 다음 세대 플레이리스트에 실릴 또 하나의 표준을 만든다. 원곡의 핵심을 먼저 짚자. 장윤정의 노래에는 슬픔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고음에서 성대를 세워 올리는 대신 호흡을 길게 밀어붙이며 밀도 높은 공명으로 중심을 세운다. 그래서 브라스가 울고 스트링이 파도쳐도 그의 목소리는 악기 사이를 정확히 뚫고 나온다. 어머나의 서사는 그 기교가 가장 유쾌하게 빛난다. 부끄러움이라는 가면을 쓴 장난스러운 유혹의 성어처럼 튀어오르는 후렴의 감탄사, 관객의 리듬을 앞에서 끌고 가는 리더십, 반면 빈에서는 리더가 아니라 기록자에 가깝다. 화려한 동작을 걷어내고 소절 끝에 미세한 떨림과 어미 처리를 해서 감정의 깊이를 드러낸다. 같은 문장을 말해도 말의 높낮이와 쉼표가 다르다. 그 차이가 같은 곡, 다른 이야기를 만든다. 어머나를 빈에서에게 맡기면 편곡부터 달라진다. 120bpm 안팎에 뛰는 템포를 58 정도로 낮춰 걷는 속도로 바꾸고 브라스 섹션을 뒤로 물린다. 베이스는 8비트를 반음씩 스텝 다운시키며 간격을 넓게 호흡한다. 리듬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보컬은 색에 밀지 않고 속삭이듯 당긴다. 후렴의 어머나는 외침이 아니라 놀라움이 섞인 짧은 들숨으로 시작해 반 박자 늦게 풀어낸다. 카메라는 전면 풀샷 대신 35mm 목의 높이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트래킹으로 표정의 미세한 변화, 눈꺼풀의 떨림, 입술 앞에 숨을 줌 대신 거리감으로 포착한다. 그 순간 곡의 서사는 재치 있는 밀당에서 예상치 못한 고백으로 뒤집힌다. 같은 가사인데 의미가 달라졌다는 걸 관객이 즉시 감지하게 된다. 꽃등 더 급진적이다. 원곡의 장점은 단단한 중심과 상향 곡선의 응집력이다. 장윤정은 2절 후반에서 고음을 깨끗하게 세워 올린 뒤 후렴의 억양을 정리하며 슬픔을 이겨내는 근력을 보여준다. 빈에서는 이 곡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니라 견디는 이야기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키는 한 톤 낮추고 코러스 하모니를 최대한 비운다. 마이크는 콘덴서보다 리본 계열로 에스트 발음의 유리감을 줄여 중력의 질감을 살린다. 1절 전반에서 호흡에 의도적으로 공기를 섞고 소절 끝을 끊지 않고 흘려 멈추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만든다. 클라이맥스는 성량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아니시모로 떨어뜨렸다가 브리지 마지막 한음만 살짝 힘을 준다. 이 다운시프트는 유행하는 한국 발라드의 고음 관성을 피해간다. 그 덕에 가사는 더 또렷해지고 관객은 고통의 표정을 감상하는 대신 고통의 리듬을 같이 호흡한다. 박수보다 침묵이 어울리는 결말. 빈에서의 꽃은 그 침묵으로 끝날 것이다. 짠짜라는 집단 흥의 교과서다. 원곡의 강점은 어렵지 않은 리프, 분명한 구호, 군무 없이도 전체를 흔드는 템포. 하지만 빈에서가 이 곡을 들고 나오면 구호는 건배사가 아니라 초대장이 된다. 보사노바의 16비트가 아니라 8비트 하이브리드로 기타는 팝 뮤트 대신 손톱의 마찰음을 살린다. 브러쉬 스네어가 바닥을 쓸고 지나가면 보컬은 한 박 뒤에서 쫓아붙는다. 후렴의 잔을 들어요는 객석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옆자리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는 제안이 된다. 무대 조명도 달라진다. 노란 색온도의 필라이트를 낮추고 측면에서
따뜻한 키 라이트를 얇게 얹는다. 현수막 대신 작은 전구와 마이크 스탠드만 남긴 미니멀 세트. 축제가 광장에서 거실로 옮겨앉는 순간이다. 이렇게 곡의 중심 좌표가 바뀌면 관객의 역할도 바뀐다. 함께 뛰던 참여자가 듣는 사람으로 자리를 낮춘다.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무대가 완성되는 방식. 이건 화려하진 않지만 오래간다. 이 변화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장윤정은 리더의 비트로 노래하고 빈에서는 일기의 문장으로 노래한다. 전자의 카메라 워크는 군중의 얼굴을 자주 훑는다. 후자의 렌즈는 숨을 따라간다. 전자는 후렴에서 음영을 넓히고 후자는 벌스에서 어휘를 선명하게 다듬는다. 귀가 먼저 반응하는 음악과 가슴이 먼저 움직이는 음악의 차이. 둘 다 옳지만 쓰임이 다르다. 주말의 야외 무대와 새벽의 이어폰 한쪽. 같은 곡이라도 듣는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면 역할이 갈린다. 그래서 재해석은 단순한 변주가 아니라 음악의 사용처를 확장하는 작업이다. 여기까지 오면 현실적인 질문이 따라온다. 이렇게 서정적으로 바꾼 버전이 과연 대중적일까? 충분히 그렇다. 지금의 스트리밍 환경은 감정의 과잉보다 잔상을 선호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 쇼폼에서 튀는 샤우팅은 3초의 승부에 유리하지만 한 곡을 끝까지 듣게 하는 힘은 그 다음 문장을 궁금하게 만드는 호흡에서 나온다. 빈에서의 방식은 반복 재생에 강하다. 주목의 정점에 올라 한번 터뜨리는 대신 평균 재생 시간이 꾸준히 길다. 견고한 충성 팬덤을 만드는 데 이만한 설계가 없다. 유튜브 자체가 정리된 감정보다 정리되는 과정을 좋아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내러티브형 라이브 클립, 원테이크 스튜디오 세션, 리허설 음성 기록. 빈에서의 인상적인 결과물은 대부분 그 포맷에서 탄생했다. 편곡의 디테일로 다시 들어가 보자. 어머나에서 스트링을 유지한다면 서스테인 길이를 줄이자. 두 마디당 한 번 방울처럼 떨어지는 패시지를 사이사이에 박아 공간을 환기한다. 일렉트릭 기타는 코러스 이펙트를 줄이고 리버브의 프리딜레이를 20마일/세컨드대에서 40마일/세컨드대로 늘려 보컬을 한 발 앞으로 세운다. 킥은 저역을 과하게 깎지 말고 60Hz의 바디를 얻되 100Hz 주변의 부밍을 절제의 보컬 하단과 겹치지 않게 한다. 이 설계는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목소리를 만든다. 빈에서에게 가장 유리한 무대는 언제나 가까운 무대다. 마이크는 SM7B 같은 다이내믹으로 공기 소음을 잡아도 좋지만 곡의 공명을 살리려면 중역이 아름다운 리본 로이얼 121 계열을 프리앰프 헤드룸 여유 있게 물려 쓰는 편이 낫다. 소리의 미학이 바뀌면 감정의 골이 달라진다. 골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대의 연출도 과하지 않게, 그러나 의미는 분명하게. 오프닝에 불필요한 VJ 루프를 지우고 서두 20초 동안은 객석 리액션을 넣지 않는다. 관객의 표정을 비추기 시작하는 지점은 보컬이 첫 감탄사를 흘리고 난 후 이 한 방의 여유만으로도 시청자는 나도 그 감정의 목격자가 된다고 느낀다. 이건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다. 음악은 디테일에 반응한다. 작은 선택이 곡의 정체성을 만든다. 이쯤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강조한다. 재해석은 원곡에 대한 존중 없이는 불가능하다. 빈에서의 강점은 새로 만들기가 아니라 다르게 살리기에 있다. 멜로디를 함부로 꺾지 않고 가사의 조사 하나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 대신 숨, 여백, 속도, 조명의 온도로 곡을 재조립한다. 그래서 그의 커버는 원곡 팬도 편안하게 듣는다. 원곡의 영혼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의 감성으로 번역하는 능력. 이게 진짜 실력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선 안 된다. 재해석의 속도가 이 정도라면 이제는 그를 위한 원작이 필요하다. 장윤정의 명곡을 새롭게 들려줄 수 있는 아티스트라면 누군가는 빈에서의 목소리를 전제로 한 곡을 써야 한다. 조건은 명확하다.
첫째, 멜로디는 쉽게 외워지되 감정의 중심은 후렴이 아니라 벌수 중반에 둔다. 둘째, 가사는 한 문장에 2개 이상의 감정을 담지 않는다. 오해하지 않고 돌직구로, 그러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셋째, 편곡은 디지털과 어쿠스틱의 경계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라이브와 스튜디오를 오갈 때 얼굴이 크게 바뀌지 않는 곡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통과한 노래가 나오면 빈에서는 더 이상 훌륭한 재해석가에 머물지 않는다. 미래 세대가 다시 불러야 할 클래식을 만드는 원작자가 된다. 시장도 팬들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 흐름을 오해하지 말자. 누가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다. 시대마다 필요한 에너지가 다르다. 광장의 목소리가 주도하던 시기에는 장윤정의 직선적인 발성이 사람들을 모았다. 개인의 방에서 이어폰으로 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늘어난 지금은 빈에서 같은 내향적 이야기꾼의 호흡이 더 깊게 스며든다. 두 방식은 경쟁하지 않는다. 서로의 빈칸을 메우며 K트로트의 어휘를 넓힌다. 그리고 그 확장은 장르의 수명을 늘리는 정확한 방식이다. 결국 관건은 실행이다. 제작사는 편곡의 미니멀리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방송은 조용한 클립이 조회수를 못 낼 거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살아남는 건 자극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건 이미 숱하게 증명됐다. 무대는 소리를 크게 내는 곳이 아니라 소리가 정확히 울리는 곳이다. 빈에서는 그 정확도를 알고 있다. 그의 장점은 무대가 클수록 작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카메라가 가까이 오면 더 잘한다. 마이크가 꺼져도 표정으로 노래한다. 준비가 되면 결과는 따라온다. 이제 질문은 명확하다. 장윤정의 수많은 명곡 중 빈에서의 목소리로 가장 먼저 듣고 싶은 곡은 무엇인가? 어머나의 속삭임인가? 꽃의 낮은 결심인가? 짠짜라의 조용한 건배인가? 당신이 고른 그 한 곡이 다음 무대를 결정할지 모른다. 댓글에 이유를 남겨달라. 선정 이유가 명확하면 프로듀서의 책상 위로 그 의견이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팬들의 상상이 실제를 앞당기는 장면을 봐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상상은 무료고 실행은 값진 법이다. 장윤정의 노래는 여전히 살아있고, 빈에서는 그 생명을 다음 세대의 언어로 이어붙일 준비가 됐다. 재해석은 취미가 아니라 계승의 방식이다. 그리고 좋은 계승은 새로운 창작을 낳는다. 다음 무대가 조용하게 시작될수록 그 파장은 더 멀리 간다. 우리는 곡 같은 곡을 다른 이야기로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왜 어떤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더 또렷해지는지, 왜 어떤 노래는 세대를 건너도 닳지 않는지. 이 질문의 답을 함께 확인하자. 당신이 상상하는 그 버전부터.